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30일 수요일이고요. 삼복도회라고 그러죠. 초복, 중복, 말복. 오늘이 중복이라 보양식 좀 먹어야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삼계탕이 네. 평균 가격이 17,000원을 넘어섰다고 그러고 많이 올랐어요. 2만 원이 넘는 것도 많다고 그래요. 야, 이거 뭐 마음 놓고 복다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 이 고물가 때문에 집에서 보양식을 직접 요리해 드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형마트 등에서는 중복을 맞아 보양식 재료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무더위 속 건강 지키고 또 지치지 않도록 보양식 꼭 해드세요. 자, 수요일 행복한 아침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팩 지방 덩어리 갈비탕입니다. 아니 저 갈비탕 좋아하는데 지방 덩어리 갈비탕이라고 하니까 뭔가 거부감이 확 드는데요. 네, 뭐 우리 지방 덩어리 삼겹살도 논란이 되고 네. 하잖아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국내 여행 떠나시는 분들한테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죠. 휴게소 맛집 검색. 아, 그렇죠. 이 어떤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그 어떤 소비자들의 기대와 달리 이렇게 실망을 주는 휴게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틀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인데요. 가족과 함께 강원도로 아마 휴가를 떠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차가 막히고 그러니까 휴게소에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갈비탕을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갈비탕을 보니까 고명은 잘 얹어서 굉장히 이뻐 보였는데 실제로 고기를 건져보니 고기가 온통 지방 덩어리에 불과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기 조각도 근막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서 씹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갈비탕 한 그릇 가격이 요즘에 결코 싸지 않잖아요. 16,900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갈비탕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냥 버렸다.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휴가철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휴게소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뭐 공분하는 그런 여론을 일고 있는데요. 이래서 휴게소 음식은 안 사 먹는다 이런 글도 있고요. 또 사진의 고기는 마구리뼈다 이렇게 글이 올라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마구리뼈라고 하면 이게 어떤 표현인가 궁금했었는데요. 네. 갈비살을 제거하고 남은 일종의 짜투리 고기 같은 야. 거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지금 갈비탕에 넣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비탕에 갈비뼈가 들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게 들어가 있다.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라는 건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서 휴게소 음식에 대한 불만글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6,000원짜리 김밥 사진이 올라왔는데 편의점 김밥보다 100배 낫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이게 참치김밥을 시켰는데 참치는 조금밖에 안 들어있고 단무지하고 저렇게 당근만 잔뜩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불만글도 있었고요. 지난달에는 부실한 휴게소 돈가스 사진이 올라와서 또 소비자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워낙 뭐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음식을 또 팔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이상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좀 마련이 될까요? 휴게소 측이 일단은 여름철 뭐 뜨내기 손님처럼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죠. 손님 없을 때는 막 경쟁하다가 여름철에 손님이 막 미어 터질 것 같으면은 대충 해가지고 그냥 판다. 이거는 소비자들이 오히려 공분을 일으켜서 발길을 끊는 원인이 되는데요. 근데 이것보다도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요. 수익 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도로공사는 휴게소 운영업체 매출액의 9%가량을 임대료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운영업체는 매출액의 33%를 수수료로 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휴게소 식당에서 파는 음식 가격에 뭐 적게 평균 한 33%, 많게는 한 60% 이상이 수수료로 떼어지는 구조가 되니까 최대한 원가를 낮춰서 음식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그게 거의 반 가까이를 그렇게 그러네요. 수수료를 낸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휴게소에서 이렇게 무슨 갈비탕이면 갈비탕, 김밥이면 김밥, 그거 한 종목이지만 우리는 그 휴게소 음식 형편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휴게소 전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휴게소 자체 내에서도 뭔가
왜 상가 번영회 같은 거 있잖아요. 시장 가는. 맞아요. 그 자체적으로 뭐가 또 있어야 될 것도 같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해파리 주의보입니다. 네,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뭐 해파리 쏘임 사고 매년 들려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 해파리 주의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름철을 맞아서 뭐 아무래도 해수욕장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해파리 나타났다 그러면 아마 겁부터 덜컥 나실 것 같은데요. 부산 소방재난본부 119 수상 구조대에 따르면 올 여름철 부산 7개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해파리 쏘임 사고가 벌써 69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2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요. 해파리 쏘임을 당하는 이런 분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주도에 SNS에 올라온 그 동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저도 봤는데요. 함덕과 김영 해안가 일대에 푸른 우산관 해파리가 때로 막 둥둥둥둥 떠다니는 사진이 놀랐어요.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푸른 우산관 해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산살 펼쳐놓은 곳에 이렇게 푸른 동그란 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외모를 이제 외모로 이런 이름을 지었던 것 같은데요. 이 해파리가 독성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한 2, 3년마다 아무래도 기온이 올라갈 때 열대 쪽에 있는 바닷물을 조류를 따라서 올라오는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독성이 있기 때문에 만지거나 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파리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이러면서 해파리의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해파리 쏘임 사고에 대한 예방책은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철저한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쏘이고 난 다음에 뭐 그걸 치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 쏘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해양수산부가 해파리 대량 발생 위기 경보 단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4단계로 돼 있는데 마지막 심각 단계 바로 직전인 경계 단계를 지금 발령을 했습니다. 이틀 전 오후 2시부로 발령을 한 상황이고요. 해수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현장 대응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서 수협과 어업인단체 등과 협력을 해서 해파리 구제 활동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이미 이제 하고 있기는 한데요. 해양경찰청이 항공기 25대를 동원해서 적조하고 해파리 발생 우려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파리에 쏘였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보통 바닷속에 있을 때 쏘이잖아요. 네. 일단 즉시 물 밖으로 나오시는 게 중요하고요. 해파리 쏘인 부분을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네. 손으로 만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만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깨끗한 바닷물이나 식염수로 상처 부위를 이렇게 씻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차가운 수돗물이나 생수는 오히려 독침을 퍼뜨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차가운 수돗물에 가서 이렇게 시원하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 환자가 구토나 의식저하 같은 이런 심각한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구조 요청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피서지에서 즐거워야 되는데 해파리에 쏘이거나 하는 사고 없도록 네.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금주 행사입니다. 금주 행사 이거 뭐 술 안 마시게 하는 그런 행사인가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 저도 어제 시원한 맥주 생각이 났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에 그래서 치맥을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금주 행사 이렇게 얘기하면은 혹시 술 끊기 행사 아닌가?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네. 우리 말이라는 게 맥락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생각을 하신, 이런 착각을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틀 전에 SNS상에 한 어린이집 학부모가 알림장에 적힌 금주 행사를 보고 교사에게 연락해서 애들이 술을 먹는 것도 아닌데 금주가 웬 말이냐 이렇게 뭐 따지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알고 봤더니 금주 행사가 이번 주 행사인데 그렇죠. 학부모가 너무 요즘에 맥주를 많이 드셨는지 이 금주 행사라고 착각을 했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제 문해력 논란으로 이 사건이 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도 저희가 얘기 들으면서 웃었는데 이게 그냥 웃을 일이 아니라면서는 이런 일이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맞아요. 기억이 있는데요. 학부모나 또 학부모가 학교나 학원 등에서 보낸 가정통신문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뭐 어린이집이 우천시에는 견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통신문을 보내니까 한 학부모가 우천시가 어디냐? 차 많이 타는 거 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사연도 전해지고 있고요. 네. 과거 한 방송에서 소개가 됐던 사례도 있는데 수학여행 가정통신문에 중식 제공 이걸 보고 한 학부모가
왜 중식을 제공하냐? 우리 아이는 한식으로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네. 참 이 정도면 정말 문해력 저하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한국교총에서 초중 고교 교원 5,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교사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은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성인 문해 능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성인 100명 가운데 3명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문해 능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이 너무 활성화되면서 문해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그 글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걸 첫 번째로 꼽고 있고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는 국한문 혼용이 지금 폐지가 됐잖아요. 네. 한자 교육을 좀 많이 네. 안 받고 있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한자로 되어 있는 것들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예전엔 또 너무 써서 그랬어요. 그 금일, 작일, 네. 명일 아.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한자어기 때문에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자, 다음 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사람 살린 버스 기사입니다. 네. 네 번째 모닝픽은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혹시 동영상 안 보셨어요? 전 이거 화제가 돼가지고 동영상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 버스 운송 사업 조합 고객 친찬 게시판에 한 미담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도 이미 뭐 공개가 돼서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11일 밤 시내버스를 운행 중이던 한 버스 기사가 정류장에 쓰러진 시민을 발견한 거예요. 저렇게 지금 네. 버스의 관점에서 촬영한 거거든요. 근데 지나쳤잖아요, 네. 정류장을. 근데 버스 기사가 급히 내립니다.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리고 달려가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금방 또 의식이 돌아왔다 그래요. 다행이다. 그리고 의식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저렇게 보이시죠? 다시 다시 버스로 막 가요. 뛰어서 버스 안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다시 또 출발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승객들이 있으니까. 예,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119에 빨리 신고해 주십시오. 아하. 네. 의식은 일단 회복하셨으니까 저는 버스 기사의 본업으로 들어가서 빨리 버스를 몰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27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인 정영준 씨입니다. 정영준 씨. 예. 7년 전에도 버스에서 승객이 쓰러진 걸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그만큼 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늘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저 버스 기사분의 발빠른 대처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심폐소생술을 먼저 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지나가는 버스 기사가 발견해서 했다는 얘기는 심폐소생술을 다른 사람들이 안 했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만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분이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서울 시내버스 운전직은 매년 4시간씩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여기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객 중에 혹시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은 덕분에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버스 회사에서도 소방서에 이후에 연락을 취해서 쓰러진 시민이 의식이 제대로 돌아왔는지 또 병원으로 이송돼서 무사한지 이런 것까지 다 사후 점검까지 했다 그래요. 버스 회사도 참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보신 거예요. 아무도 심폐소생술을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막 뛰어내려서 네.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건데, 근데 당시 버스가 운행 중이었단 말이죠. 네네. 승객들도 잘 기다려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객들 중에 오해한 분이 있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왜 버스를 세우고 지금 네. 나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하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시민들도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정영준 기사님이 심폐소생술을 마치고 이제 다시 버스로 돌아와서 버스 운행을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승객들한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니까 승객들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고요. 손을 내밀면서 수고했다 이렇게 승객들이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한 학생 승객은 내릴 때 과자를 건네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버스 기사분이 타셨을 때 다 같이 박수를 한번.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죠? 네. 야, 이거 뭐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아주 훈훈한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죠.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절기 중복입니다. 유난히 더운 삼복 기간 중에서도 더위가 심한 데인데요. 더위 속 출근길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제는 강원 태백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 산간과 추자도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건데요. 폭염은 당분간 쉽사리 꺾이지 않겠습니다. 오전부터 30도를 쉽게 넘어서면서 한낮에는 서울이 36도, 전주 37도, 대전은 무려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기온이 특히 높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를 중심으로 오후 한때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야 이 더위도 한풀 꺾일 텐데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강한 햇볕과 함께합니다. 주말에도 열대야 35도를 웃도는 폭염 이어지겠습니다. 해상에 물결이 높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 강한 너울이 밀려옵니다. 휴가철 해안가 접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맛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몸도 마음도 가까운 강원 코아피지라는 행사였어요. 네, 그 영상에 저는 그 챌린지가 기억이 네. 나는데요. 춘천, 원주, 송도, 화성에서 출발한 챌린저들이 서울 삼성역까지 달리는, 그러니까 가는 네. 이 챌린저들이 과연 결과가 어땠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뜨거웠던 챌린지의 결과가 드디어 오늘 공개되는데요. 어느 팀이, 어느 지역 팀이 가장 먼저 도착했을지 궁금합니다. 챌린지를 마무리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님하고 챌린지 후 토크도 있었고요. 또 감성 물씬 버스킹 공연도 있었고 또 강원 FC 선수들과의 만남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강원도의 매력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낀 시간. 강원특별자치도 생각보다 땡땡이다. 그 해답 바로 확인하시죠. 이곳은 몸도 마음도 가까운 강원 코아피지 행사장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생각보다 가까울까요? 멀까요? 강원에서 서울까지 거리감을 실험하기 위해 챌린저들이 춘천, 원주, 화성, 송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쪽이 아닌 것 같아요.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맞아?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미치겠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에 휘청이는 챌린저들. 과연 1등으로 도착할 팀은 누가 될까요? 함께 달려보시죠. 시간이 꽤 걸리네요. 우호선으로 갈아타려면 이쪽이 아닌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하는 거 맞죠? 우호선 이쪽입니다.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1등 할 것 같아요. 양심리 가는 경의중앙선을 탔어요. 여기가 맞지? 경의중앙선 이쪽이 맞아? 여기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경의중앙이면 저기야. 혹시 진짜 미치겠는데. 아니 이거 헷갈린다. 1등을 놓칠 뻔한 위기에서 지금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신발끈을 바짝 매야지 또 열심히 달려갈 수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죠? 여기서 왕십리에 내려서 수인분당선에 탑니다. 행사장에 점점 가까워지는 네 팀. 그만큼 긴장감은 더 올라가는 중입니다. 송도, 화성, 원주, 춘천 중에 어느 팀이 지금 1등하고 있을 것 같아? 지금 저는 저희가 대박일 것 같아요. 춘천 1등. 춘천 1등? 나는 아무래도 경기도니까 화성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동작역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 20분이 채 안 걸릴 것 같은데 다른 팀은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디까지 왔어? 압구정 로데오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 벌써 거기까지 왔어? 저희가 먼저 도착할 것 같은데요?
그러게, 나 이제 뛰어야 되겠다. 저희도 뛰어가겠습니다. 다른 팀은 벌써 거진 도착한 모양입니다. 이따가 좀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걸어요. 뛰어가시죠. 여기서 내려야 되거든요. 맞아. 진짜 뛰어가 볼까? 긴장되는 순간이. 그러니까. 거의. 행사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곧 도착을 합니다. 네 팀 모두 코앞으로 다가온 행사장에 뛰고 또 뛰고 마지막 전력 질주 중인데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순간입니다. 네, 이제 행사 시작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네 팀이 거의 다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직진. 왼쪽. 동아리 여기 오른쪽. 우리 길치인가? 이제 행사장에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첫 번째 팀이 도착한 것 같은데. 저기 같아요. 이거 봐, 맞네. 이제 행사장이 좀 보이네요. 행사장 앞이. 숨막히는 이 순간 과연 이 챌린지의 1등은 바로 춘천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춘천에서 왔어요. 춘천팀이 1시간 35분으로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니, 지금 출발하기 전에 가장 먼저 도착할 거 예상하셨나요? 당연합니다. 저희가 또 젊은 피 아니겠습니까? 간발의 차로 또 우승을 하셨네요. 생각보다 먼 줄 알았는데 네. 막상 오니까 진짜 바로바로 연결되어 있고 진짜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다음 팀으로는 혹시 누가 들어올 것 같으세요? 2등은 네. 화성일 것 같고요. 꼴찌는 원주이지 않을까. 몇 등일까? 너무 떨리네요. 여긴가요? 아직 끝나지 않은 레이스, 많은 인파 속 그 사이를 빛낼 2등은 원주팀 그리고 송도팀이 1시간 40분으로 공동 2등이 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원주에서 왔습니다. 와, 경기도 팀들보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팀들이 더 빨리 도착을 했어요. 굉장히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오, 아닌가요? 반갑습니다. 3등으로 레이스의 마무리를 찍은 화성팀. 아쉬운 표정이 가득한데요. 꼴찌신가요? 꼴찌했어요. 너무 속상해요. 아니, 너무 방심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까 춘천이 더 가까워요. 역시 강원도는 코앞이었다. 이번 챌린지에서 강원의 두 팀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몸도 마음도 가까운 강원. 강원의 새로운 매력을 증명했습니다. 실험도 투표도 결과는 하나. 강원 코앞이지라는 메시지가 한층 와닿은 챌린지였습니다. 열정 가득, 뜨거웠던 챌린지를 출발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가까운 강원을 직접 체험하는 자리인데요. 도지사님과 챌린저들의 생생한 챌린지 후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등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길을 약간 잘못 들어가지고 지하철 반대편 탈도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1등에서 너무 춘천과 서울을 이렇게 가깝게 있다는 거를 더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출발할 때만 해도 일단은 경기도인데 춘천 원주하고 이게 게임이 안 될 거다. 그러고선 몇 도 차이는 아니지만 꼴찌로 도착했습니다. 그러네요. 경접이 꼴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올 수 있었고 이렇게 좀 와보니까 충분히 출퇴근도 가능할 정도의 거리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강원 방문의 해거든요. 강원도가 가까우니까 많이들 좀 찾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답변. 그리고 이어진 특별한 만남. 강원FC 김병지 대표이사와 선수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원FC 대표이사 김병지입니다. 지금
지금 우리 김병주 대표는 서울에 살고 있고요. 강원도에서 축구단 대표를 하고 있고 제가 강원에 가깝다고 생각이 보이면 출근할 시간이 1시간 5분이 걸렸어요. 근데 가는 길이 너무 아름답고 봄되는 가을을 다 느낄 수 있는 느낌들 좋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행사를 찾아주신 분들을 위한 사인볼 이벤트까지 의미 있는 시간들이 계속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첼로의 깊은 울림, 아이돌의 활기찬 에너지, 따뜻한 감성이 더해진 무대까지 강원의 예술, 열정, 사계를 함께할 수 있었던 문화 공연이었습니다. 우리 강원도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 산 좋고 물 좋은 강원도 사계절 언제나 많이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강원과 한층 가까워졌다면 이젠 망설이지 말고 오세요.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예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연예계 이슈 시간입니다. 네, 연예계 이슈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뜨거운 연예계 소식만을 엄선해서 들고 왔습니다.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정선입니다. 네, 그리고 자주 보니 더 반가운데요. 유수경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폭염처럼 정말 뜨거운 취재의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예 전문기자 유수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폭염보다도 더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는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네, 뜨거운 심장이 전해주는 연예계 이슈 첫 번째 소식은 어떤 건가요? 아주 뜨거운 소식으로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황공주들의 영원한 오빠죠. 우리 신화의 이민호 씨가 드디어 장가를 간다는 소식입니다. 이민호 씨 드디어 결혼하는 거예요? 네, 저도 너무 놀랐거든요. 25일에 한밤중에 갑자기 그 SNS에 손편지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진짜 이민우 씨가 올린 게 맞나 싶었는데요. 이민우 씨가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정말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소중한 인연과 서로 같은 마음을 확인하고 한 가족이 되기로 했다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해달라고 그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혼을 발표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민우 씨가 직접 밝힌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심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봤던 게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민우 씨가 말하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아무래도 2019년에 벌어졌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당시 이민우 씨 여성 2명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입건까지 됐었죠. 이때 이민우 씨의 지인이 내가 검찰 내부에 아는 인맥이 있다 하면서 무혐의 받게 해주겠다면서 야금 무려 26억 원을 갈취했습니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민우 씨는 당시 성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여하튼 무혐의 받았어도 이미 경제적 타격에 친누나 같던 사람의 배신으로 인한 어떤 신경 이상, 안면마비 이런 것까지 오고 여러 가지의 고통을 호소했었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는 나만의 가족을 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까운 친구들이 결혼을 하는 걸 보면 나도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신화 멤버들이 굉장히 다 잘 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2017년에 신화 멤버 에릭 씨가 제일 먼저 결혼을 해서 유부남이 됐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전진 씨, 그리고 2년 뒤에는 앤디 씨가 결혼을 하면서 3명이 이미 결혼을 한 상황인데요. 이번에 이민우 씨가 4번째 품절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이민우 씨가 화가로서 첫 개인 전시회를 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전진 씨 부부와 앤디 씨가 찾아와서 축하를 해줬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행복한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우 씨가 최근에 방송에서 말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함께 보시죠. 21살 때부터 가장이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늙으면 참 불쌍할 것 같은 거야, 내 자신이. 라는 생각이 엄청 강하고 그리고 아이를 워낙 좋아해서 그냥 평범한 삶의 일부잖아. 그냥 자식을 낳고 부모 사이에 아기가 있고 이렇게 걸어가고 유모차 있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진짜 평범한 가족. 가족을 딱 봤을 때
너무 부러운 거야. 나도 저렇게 지내고 싶은데. 참 그게 한이 맺히듯이 이게 온 적이 있었어. 정말 지금 또 에릭도 보면은 얘가 둘이나 지금 건강하게 지금 태어났고 또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 처음에는 축하해주고 이랬는데 결혼 멤버가 부러운 거야. 그래서 나는 좋은 상대 있으면 결혼해야겠다. 오빠는 결혼 곧 하겠다. 형하고는 어울려 또. 뭔가 오빠 진짜 되게 잘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예뻐해주고. 애들도 좋아하고 되게 멋쟁이 베스트 프렌드 아빠 역할도 잘할 것 같고. 네, 이민우 씨 결혼 소식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고요.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희 민호 오빠가 솔로에서 탈출하고 이렇게 품절남의 대열에 합류를 했다면요. 또 다른 곳으로 떠난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얼굴 천재 차은우 씨가 군 입대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아, 차은우 씨의 입대 소식. 안 듣고 싶었는데 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28일이었습니다. 차은우 씨가 별도의 행사 없이 본인이 소속돼 있던 아스트로 멤버들 또 소속사 식구들의 배웅만을 받은 채 논산 육군 훈련소에 입소를 했어요. 근데 행사 없었고 그랬는데 그 현장이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포착된 이유, 이 훈련소에 내 아들 보내고 남동생 보내는 부모님들의 이 카메라에 누나들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건데 한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내 아들만 눈에 들어와야 될 상황인데 하다가 비슷해서 놓친 거예요. 근데 내 카메라 앵글 안에 너무 잘생긴 밤토리 들어왔는데 차은우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상황이 전해지면서 지금 전국에 또 많은 분들이 웃고 계십니다. 그 훈련소 생활 후에 차은우 씨가 복무할 곳은 이미 정해졌다면서요? 네, 차은우 씨가 올해 초에 이미 육군 군악대에 지원을 해서 지난 5월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후에 군악대에서 복무하게 되는 건데요. 스타들 중에 군악대 출신이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에 제대한 방탄소년단 RM씨가 있고요. 또 슈퍼주니어의 신동 씨, 그리고 샤이니의 태민 씨와 키 씨도 군악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군악대 일원으로서 복무하게 될 차은우 씨의 모습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근데 앞서 사진 보니까 차은우 씨는 얼굴 천재가 맞는 게 헤어스타일의 영향을 전혀 안 받네요. 뭐 이목구비가 뚫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아쉬운데 팬들의 아쉬움은 오죽할까 싶어요. 오죽할까요? 게다가 최근에 그 강탄 애니메이션이 있죠. K-팝을 소재로 한 이 속의 사자보이스라는 보이그룹이 있는데 그중에 그 핵심 멤버 리더가 진우인데 요 진우가 사실은 차은우를 모델로 만들어졌다. 아니 미국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의 모델이 차은우다. 이러면서 더 이제는 한국 팬뿐이 아니라 세계 팬들이 와서 뭐 우리 진우가 우리 차은우가 뭐 군대를 간다고 이러면서 다 이제 댓글을 달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상황 다 알다 보니까 차은우 씨가 미리미리 군대 가기 전에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팬미팅도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입대 전날 지금 보시는 이 본인의 이 개인 채널을 통해서 이 까까머리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 본인은 2-3살 이후에 제일 짧은 머리라 어색해요 했지만 아이고 뭐 이 선명한 이목구비 어디 갑니까? 그냥 저러니까 논산에서도 확 눈에 띄었겠죠.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요. 차은우 씨가 군대 가기 전에 굉장히 열일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입대 후에도 당분간은 차은우 씨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OTT 시리즈가 공개 예정이고 또 최근에 영화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새 솔로 앨범도 공개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차은우 씨를 향한 아쉬움을 좀 달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은우 씨 외에도 입대를 앞둔 스타들이 또 있죠. 맞습니다. 오는 9월 15일, 16일 연달아 이틀 동안 세븐틴 멤버 우지 씨, 호지 씨 또 입대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NCT의 도영 씨, 강다니엘 씨도 입대한다 이렇게 소식을 알렸어요. 군백기라고 하죠. 군 공백기 없이 군 활기 계속해서 활동하는 모습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은영 씨 다음 연예계 이슈 전해주시죠. 네, 얼마 전에요.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또 스타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고 합니다. 집중호우 피해 주민분들을 위해 스타분들이 다 기부를 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 많이 전해 들었는데 어떤 연예인들이 수해 복구를 위한 기부에 나섰습니까?
네, 사람이 이름 따라 간다고 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이름에 걸맞게 히어로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임영웅 씨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임영웅 씨가 팬클럽의 이름으로 자선단체에 2억 원을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갑작스러운 폭우로 일상을 위협받고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윤우님, 유재석 씨도 구호단체를 통해서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의 소식이 마음이 무거웠다.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무려 5천만 원을 기부를 했고, 이분들 유재석 씨보다 덜 벌 것 같은데 임시완 씨, 윤호 씨도 5천만 원 기부했고요. 최화정 씨 3천만 원, 또 홍현희 씨 부부도 2천만 원, 그리고 주연영 씨도 2천만 원 값진 기부를 수해 복구에 써달라 하면서 마음을 보탰네요. 네, 그럼 이렇게 전달된 기부금은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네, 지원이 가장 시급한 건 수재민에게 제공되는 긴급 구호 물품이나 아니면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일 텐데요. 특히 피해가 큰 지역의 개별 가구와 농가, 사회복지 시설 등을 대상으로 복구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 지원은 물론이고요. 여름철 폭염 대비 물품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일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연예계 이슈였습니다. 네, 이번에 특별한 주인공을 모시고 살아온 인생 얘기를 들어보는 수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무려 47년간 한국의 멋을 알리기 위한 외길 인생을 걸어온 분입니다. 이분을 한복 대통령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한복 연구가입니다. 박술려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렇게 또 귀한 걸음 해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사실 새벽에 인간이 아니어서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들이 애쓰는 거를 몰랐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요즘에 진짜 일기가 너무 더워서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복을 참 곱게 차려 입으셨는데 일단 어떤 의상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 옷은요, 흔히 한산세무시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 한산세무시 중에서도 아주 곱디고 온, 아주 이렇게 보기만 해도 왠지 아스라질 것 같은 잠자리 날개 같은. 그래서 이 계절에 딱 맞는 옷일 것 같아서 근데 입고 신발 나왔습니다. 코가 짝짝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센스 있게 신었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짝짝이를 신는다거나 좀 뭔가 엣지 주는 걸 너무 예뻐요. 엣지 있어요. 아니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복을 지으신 지 47년. 야, 그 47년의 인생이 실감 나십니까? 사실은 제가 약간 외골수, 그러니까 계산할지 모르는 단순한 사람이다 보니 47년인 지금부터가 우리 박술려 한복의 시작이야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감이 전혀 되지 않고요. 단지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있어요. 조금만 앞만 보고 살지 말고 뒤도 좀 돌아보고 옆도 돌아보고 좀 그렇게 살았으면 내 좀 육신이 좀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를 요즘에 조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그 외길 인생 걸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복 대통령 이렇게 불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박술려 선생님의 새로운 면모에 대해서 은영 씨가 또 준비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옆을 돌아보면 있는 저 은영이 이 챗은 PT 제 AI 친구에게 우리 박술려 선생님 어떤 분이신지 한번 물어봤는데요. AI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한복 연구 및 디자인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인물로 거의 모든 공정을 100% 손바느질로 하는 수작업 중심의 장인 정신, 한복의 전통 가치를 소화하는 분, 즉
박술려님은 한복을 입는 예술로 확장하고 오. 문화적 자긍심이 되도록 만든 한복 연구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챗 은PT의 대답 마음에 드셨나요? 글쎄요, 제가 그 기계가 말해 준 건가요? 기계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한 땀 한 땀 이렇게 언뜻 들으면 제가 다 하는 것 같이 느끼지만 요즘에는 물리적으로 그럴 수가 없고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제 밑에 와서 배운 우리 제자들이 지금은 저보다 훨씬 잘하고요. 또 하나 물리적으로 제가 할 수 없는 이유는 저는 박술려 한복으로 우선 전화를 하시면 제가 받습니다. 전화 받는 거, 시장 보는 거, 안감이 예뻐야 이렇게 겉옷이 이쁘게 비치거든요. 그래서 안감 뜨는 거, 단추 하나 사는 거, 뭐 모든 것을 제가 하다 보니 이제 제가 앉아서 이렇게 바느질 짓는 거는 전혀 할 수가 없고요. 우리 그 기계가 조금 저에 대해서 너무 오버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니 뭐 우리나라에서 한복하면 빠질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만 들어도 참 바쁘게 사셨겠구나 싶은데 요즘에 더 바빠지셨다면서요? 네, 요즘에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다리를 굉장히 많이 심하게 다쳐서 지금도 못이 한 14개가 박혀 있어요. 이 못을 이제 뺄 때가 됐는데 요즘에 바빠서 못 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남은 삶을 건강한 동안에 가지고 있는 작품도 많고 비단도 많고 뭐 진짜 뭐 모자도 수집해 놓은 게 막 한 400~500개 되고 이래서 그거를 좀 알리고 팔려고 팔기도 해야지 저희가 운영을 하니까요. 그래서 인사동에 샵을 한 4개층을 저희가 얻어서 이제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 청담동 고객님도 모셔야 되고 인사동은 인사동으로 모셔야 돼서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인사동 가서 굉장히 힘든 거는 한 이 건물이 한 58년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환갑이 다 되다 보니 너무 많이 낡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수억을 썼는데도 이번 장마철에 막 농흥 우위로 막 비가 새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 마음고생도 같이 하면서 몸도 바쁘고 정말 제가 아주 요즘에 사람은 늙어가는데 시집살이가 아주 제 스스로 그런 무덤을 파놨습니다. 인사동은 아무래도 한국인들도 많지만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곳이고 요즘에 한복에 대한 관심도 점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 한복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뭐 또 우리나라 분들의 반응도 새로워진 반응이 체감되실 것 같아요. 예, 정말 새로운 세상. 이렇게 제가 한 22년 가량을 임대를 주고 살지 않았던 사람이 그 임대를 하는 그거는 고달프지만 그 이외의 거는 또 다른 세상을 맛보고 있습니다. 외국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요. 물론 저는 영어는 못하지만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너무 아주 그 특별한 거는 우리 이민 1세대 분들 그리고 2세대 분들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을 처음 온 분들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양장도 많이 인사동에 있는데 그 양장 옷도 관심을 많이 갖는데 역시 한복은 전통. 그래서 2층에 가셔서 전통 한복을 이렇게 당신들 아이들 있죠. 3세대, 2세대한테 다 사서 입혀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내가 진작 왔어야 되는데 그런 보람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요즘 중국에 자꾸 한복이 자기네 거라고 우겨서 박술려 선생님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47년간 한복 외길을 걸어온 박술려 씨 인생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은영 씨가 준비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박술려 선생님의 인생을 한번 찬찬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야흐로 47년 한복 외길 라이프 박술려 선생님의 인생 수업인데요. 자, 이건 첫 번째 인생 수업, 바로 첫 번째 인생 수업은 어머니의 저고리입니다. 박술려의 인생 수업 첫 번째 키워드가 어머니의 저고리예요. 어머니의 저고리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 봐요. 이런 걸 거예요. 아마 제가 한복인의 길을 걷기까지는 어릴 적 배고픈 그 시절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저고리에 치마 저고리를 굉장히 많이
입으셨던 기억이 나고요. 저희 어머니 직업은 아버지께서 농부였으니까 같이 농부의 아내로 살다가 너무 힘들다 보니 생선을 또 이렇게 팔러 다니셨거든요. 그러면 그 생선을 팔러 이렇게 이고 다니실 때 몸빼바지에 저고리를 입고 그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먼 친척 결혼 뭐 가까운 친척도 한복을 안 입지만 옛날에는 먼 친척 결혼식에도 꼭 한복을 입으시고 예 그렇게 외출하던 어머니의 그 저고리 입은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크면 우리 어머니 한복을 좀 멋있게 해서 입혀드리고 싶다는 꿈을 갖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47년까지 반세기가 다가오도록 한복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런 손재주 같은 건 어머니의 손재주를 물려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어머니는 방송에서 많이 하지만 사실은 저희 아버지께서도 굉장히 솜씨가 많으셔갖고 예 옛날에 집시기 옛날에 지금은 이제 서양 뭐 신도 신고 한국 신도 신지만 그 뭐 예를 들어 멍석 아시죠? 깔고 요즘엔 카페 시점에 옛날에 멍석, 삼태기, 거름내는 바작 이런 걸 짜서 그걸 동네 분들한테 다 나누어 드렸던 예 그런 그 아버지의 재능도 제가 아마 물려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손재주를 물려받으셨지만 그걸 연마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죠. 다들 너나 없이 가난할 때라. 네, 그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좀 특별한 케이스인지 모르지만 배가 고파서 그런지 이렇게 학교를 갔다 올 때 너무 그 허기짐이 싫어서 학교를 안 갔어요. 학교를 비가 와도 안 가고 바람 불어도 안 가고 막 안 갈 때가 더 많았고 특히 이제 그 시절에는 제가 지금도 그렇게 곱살하거나 이쁘질 않잖아요. 근데 어릴 때 내가 자격지심이 컸는지 아 나보다 이쁜 학생만 선생님이 편애하는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제가 학교 가는 걸 싫어도 했고 가난이 싫었어요. 그 배고픔이 싫어서 아 막 산에 가서 나무라도 좀 갈 곳으로 이렇게 긁고 그런 거를 먼저 하려고 학교를 다 안 간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렇게 네. 한복을 본격적으로 배우신 게 제 1세대 한복 연구가이신 이리자 선생님 이제 제자가 되신 건데 이 이리자 선생님이 사실 당시에는 유경수 여사, 그 나중에는 이희호 여사, 권양숙 여사 이 역대 영부인들의 한복을 만드셨던 분이고 또 하나는 이게 한복 항아리 치마 이 라인을 이렇게 착 아래를 펴지게 A 라인으로 형태를 처음으로 바꾼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 선생님께서는요 굉장히 물론 IQ도 천재적인 감도 있으시지만 영어 영문학과 엘리트죠. 예, 한복하면은 왜 대부분 저같이 공부 안 한 사람이 의뢰한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바느질도 잘하셨겠지만 그러니까 멋쟁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미용사가 집으로 오셔서 선생님을 아침에 치장해 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수많은 한복 디자이너들이 연구하는 선생님들이 계셨지만 제가 이리자 선생님을 선택한 거는 왜 범보고 싶잖아요. 왜 멋스러움과 그렇게 L라인 그냥 의뢰의 그냥 따라서 안 하시고 선고자 역할을 하셨죠. 근데 지금도 대단하시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 대단한 선생님의 제자로 딱 받아들여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처음부터 선생님께서 너 와라 한 게 아니고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서 그 정도로 결심이 섰으면 와라 이래서 제가 이제 가게 된 거고요. 세월을 많이 선생님한테 보고 배우고 스승 왜 우리가 좋은 학교 가려고 과외하잖아요. 과외는 해본 적 없지만 그 선생님의 그 생각하는 거 색감 배합 이런 걸 너무 많이 배웠죠. 어깨 너머로도 배우고 혼도 많이 나고 칭찬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겸손하게 그렇게 선생님 댁에서 몇 년을 있지 않았나 하는 지금도 그게
신기하기도 해요. 네. 이게 뭐 거의 수련이죠. 이렇게 한복 장인 밑에서 배우면서 선생님도 이제 본인의 브랜드를 갖게 되죠. 그렇죠. 그냥 항상 저희 친정어머니 유언이 그랬어요. 한우물을 깊게 파야 물이 나온다. 이제 그런 생각, 그런 얘기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어요. 예. 정말 깊게 파셨군요. 네. 처음 시작이 군자동에서 시작을 네, 하셨다고요? 군자동에서 했고요. 사실은 우리 스승님께서 그랬어요. 오픈할 때 나하고 좀 멀리 있어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손님도 한 명씩 보내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자동 10평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뭐 평수로 말하면 뭐 거의 청담동도 뭐 한 370평 한 층만 임대 주고 저희가 다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사동도 저렇게 하고 그래서 규모로 보면 아마 대한민국 한복 개인 샵 중에서는 제일 크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네. 어떤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야, 이 포인트에서 박술려가 확 알려지면서 내 한복을 많이들 찾더라 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오픈할 당시에는요. 한복을 결혼하는 신부가 오면 한복이 7벌 많이 하시면 더 많이 하면 9벌 짝을 안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냥 의뢰의 돈은 많지 않아도 5벌 최소 가난하지만 해야 돼 그러면은 3벌 이 정도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 포인트라는 거는 옛날에 국악 한마당, 아침마당 K본부 뭐 그런 한복을 할 때 제가 다 협조를 했죠. 그리고 한복에 처음으로 장식을 다셔서 특허도 그거는 내셨잖아요. M본부에서 왔다 장보리라는 프로그램 할 때 세상 분들이 좀 한복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해서 이제 약간 한복 자체로도 예쁜데 조금씩 이렇게 포인트를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독창성을 한복에 넣으셨고 그때부터 박술려라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알겠습니다. 또 다음 인생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박술려 선생님의 두 번째 인생 수업은요. 말만 들어도 뭔가 로맨스의 냄새가 아주 펄펄 풍길 것 같은 바로 27번째 맞선남입니다. 네, 선생님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27번째 맞선남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되게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안 하고 나는 유명한 한복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안 된다고 부인이 예를 들어 남편 있는 사람은 호랑이도 안 물어가더래요. 옛날에 결혼해야 된다 이래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선을 보다 보니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됐고 그냥 첫눈에 반한 남편.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게 왜 그렇게 반했는지 그건 아니 그래도 26번째까지 눈에 안 들다가 딱 27번째 든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지금 얘기하라면 되게 낯간지러워 하는데요. 콩깍지라는 얘기 좀 막 1m 80이 돼 보이고 내가 1m 70이니까 지금 10cm는 커야 되잖아. 손도 작고 이뻤으면 좋겠고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을 지금도 말이지만 되게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 왜 진지한 표정에서 나오는 왜 하나님하고 부처님하고 싸우면 누구 편 드시겠어요 이러는 그런 얘기에 이 사람이다. 그리고 뭐 요즘에 은행에 가면 이렇게 기계 있잖아요. 돈 나오는. 거기서 막 돈도 빼는 거예요. 난 그런 거 할지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학식적으로 부족하니까 뭔가 유식한 우리 남편을 만나면 괜찮겠네. 뭐 그런 생각을 했죠. 돈이 이 사람이 있고 없고 이런 거는 별로 따져보진 않고 만난 분이세요. 아니 아까 남편이 없으면 호랑이가 물어간다. 저 호랑이한테 물려갈까 봐 너무 슬픈. 아니 근데 이제 박술려 선생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남편분이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해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빨리 보고 싶어요. 네. 거기 이제 손을 꽉 잡고 계신 분이 남편분이신데요. 되게
보면 이목구비가 또렷하시고 전형적인 고전 미남 배우상이세요. 장수하시네요. 확대하고 싶은데 사실 남궁원 씨 닮으신 눈썹이 짙고 약간 갈매기 눈썹에 쌍꺼풀도 있고 눈이 부리부리하시더라고요. 이래서 반하셨구나. 그러니까 37년 살다 보니 그런 생긴 거는 어떻든 일단 지금의 박순리 한복이 있기까지는 저희 남편이 아들, 딸 그래도 사회인으로서 욕먹지 않을 만큼 성장을 시켰고 저는 아침에 새벽 7시면 나와서 화장하러 가고 이랬어요. 그럴 때 아이들 밥 차려줘가면서 다 아이들을 정말 성장시킨 분이어서 오늘날 박순리 한복이 있기까지는 우리 남편의 노고가 굉장히 크십니다. 외조의 왕이시네요. 정말 공무원 하시다 공무원도 하고 내 아내가 더 잘 될 것 같다니까 이렇게 내조를. 와. 아니요.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그냥 생활비 정도 보태겠지라고 했대요. 근데 너무 내가 물보러 안 가리고 막 일에 올인하다 보니 내가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만두고 본인 날개를 접은 거죠. 뭐.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애정과 그 존중이 좀 느껴지는데요. 이게 세월이 좀 많이 지났어도 여전히 좀 사이가 좋으신 것 같은데요? 사이는 별로 안 좋고요. 왜냐면 제가 존경은 굉장히 해요. 나라면 저렇게 무력 없이 못 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옛날에는 왜 나를 칭찬을 안 해줘 이랬는데 저희 남편이었기 때문에 저하고 지금까지 해로하고 있는 게 아닌가는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아내라도 못 살아봤고 엄마로 역할도 못 해본 거에 대한 회한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부부가 그렇게 서로 이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 참 잘 살아요. 근데 요즘 날 더울 때요. 사소한 거 있잖아. 에어컨 온도 안 맞고 서로 이렇게 그게 안 맞으면 또 싸우게 되는데 요거는 나하고 안 맞아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남편, 저는요. 이렇게 장터 있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왜 5일장 같은 데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많은 데 싫어하시고 저는 산을 좋아하는데 남편은 바다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뭐 그런 거 하여튼 다 그런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로또만큼은 안 맞는 게 남편. 근데 저는 여기서 꼭 말하고 싶은 게요. 저는 정말 그래도 지금 제가 제일 잘한 게 한복해서 알려지고 유명하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이들한테 가정을 지금까지 지속해온 거 그거 하나는 저희 남편한테 굉장히 감사 인사를 꼭 하고 싶어요. 아까 사진 보니까 양쪽에 두 아들 한 명 있고 딸이 지금 다 컸죠? 딸은 이제 외국에서 지금 수업료가 안 드는 생활비만 보내면 되는 나라에서 의대 다니고 있고요. 아들은 이제 가업 승계를 목표로 재밌해서 일해주고 있고 지금 이 새벽에도 같이 와주고 이랬어요. 든든하시겠다. 든든하고 대단합니다.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사실 박순리 선생님은 가정을 뭐 세심히 돌볼 엄두를 못 냈을 정도로 맞아요. 정말 바쁘고 한평생 한복만을 위해서 사셨는데 심지어 건강을 해칠 정도로 그렇게 몰두하셨다면서요. 건강 해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쉬는 날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 55살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일요일 하루씩 쉬자. 근데 사실 이 한복이라는 게 일요일이 잔치가 결혼이 있고 돌잔치고 그럼 또 가고 싶어 해요. 그렇죠. 제가. 내 한복을 입은 모습이 어떨까 이러고 그리고 뭐 내가 이래서 아프면 어떡하지 낀 일을 제대로 챙겨보지도 않았고 그냥 시장에서 그냥 떡 한 쪽 짜서 먹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 과로했어요. 그래서 간이 녹는 것 같아 이렇게 아프면 손님 받다가 잠깐 이렇게 매대 뒤에서 숨어서 잠깐 눈 붙이고 이랬고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의 우리 그 후배분들은 그 대신에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술, 담배 입에 안 대고요. 정말 저는 저녁에 모임도 잘 안 가고요. 안 그랬으면 저 지금 이 자리에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일체 알코올이나 이런 음식 그리고 이제 쌀이나 이런 거에는 너무 제가 식욕이 너무 왕성하다 보니 그거를 절제를 못하다가 지금 이제 그거를 한 지가 한 19년째 이제 됐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예. 정말. 네, 그거 아니 하나는 이게 워낙에 또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뭐 술을 하시거나 이랬으면은 그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술을 안 마시는 줄 알았는데 뭐 먹을지 몰라 안 먹는 게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애주가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 외모에 술까지 먹고 담배까지 딱 핀다 그러면 우리 딸한테 교육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아이고. 안 먹고 안 마시다 보니까 안 하게 됐습니다. 절제하신 거고. 네. 그렇죠. 박술려 씨의 세 번째 인생 얘기 들어봅니다. 네, 이렇게 대단하게 멋진 인생길을 걸어오신 우리 박술려 선생님의 세 번째 인생 수업은요. 바로바로 가치를 인정한 단골들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요. 정말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신 분들, 단골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분들일지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실까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자, 보시면요. 이 세계적으로 헐리우드 스타분들, 팝 가수분들, 그리고 뭐 국내 최정상 스타들,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 세상에 저분들, 제이슨 무라즈. 제이슨 무라즈, 대단한 분들이 정말 이 박술려 선생님의 한복을 안 입어본 스타들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그런 단골분들을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야, 방탄소년단 뭐 대단한 김희선 분들이에요. 씨, 김연아 씨, 야. 아니 이분. 야, 정말 예, 무한도전. 무한도전이네요. 네. 대단한 분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입어주셨는데 이분들 중에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오래됐어요. 20년 넘었는데요. 브리트니 스피어스. 오. 제가 발음은 잘 못하지만 예. 굉장히 한복을 받고 감동을 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옷 입히는 데 가서 한 3시간 같이 있었는데 자기네 나라로 가고 편지까지 보낼 정도로 너무 좋아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또 우리 우주인 이수연 박사님 계세요.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 했거든요. 오래전에. 근데 너무 고마운 건 이번에 한국에 인사동에 오픈했다고 얘기를 듣고 와서 본인이 옷을 그냥 있는 거 인사동은 팔거든요. 몇 벌을 이렇게 사가는 거예요. 한 두서너 벌을. 그래서 이거 너무 저건 이제 결혼식 때 한 거예요. 우리 이수연 박사님이. 예, 저것도 결혼식에 이제 찍은 거고. 근데 너무 예쁘잖아요. 예뻐요. 근데 이번에도 예쁜 한복을 한 두서너 벌을 사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해준다고 해도 액수가 큰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선생님 가치 인정을 해주는 사람한테 선생님 한복은 팔 가치가 있대요. 선생님 거 사고 싶어서 온 거니까 절대 그 말에 제가 사실 이수연 박사 모르는데 울었어요. 보내놓고 감동받죠. 내 가치를 인정해주는. 아니 본인이 일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우 세상에 지금도. 지금도 생각하시면 막 울컥할 지금 몰라요. 그 이수연 박사 몰라요. 이번에 한양대에서 큰 강의를 하러 왔었는데 선생님 한국에 올 때마다 한두 번 사도 선생님 옷처럼 그렇게 10년을 넘게 입는 옷이 없어요 이러면서 그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 한복 지금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패백도 안 하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 많은 게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찾아주는 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렇게 한복 외길 인생을 걸었던 수많은 시간들이 그 이야기 하나에 뭔가 스쳐 지나가면서 울컥하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지금은 뭐 한류가 세계 속에서 강세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박술려 선생님은 해외 진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뭐 많이 그냥 배우들이 가는 길에는 박술려 한복도 그냥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뭐 BTS 이번에도 오픈식 할 때 막 회사에서도 꽃이 왔지만 그 진짜 매니저님이 막 귀엽잖아요. 꽃을 들고 온 거예요. 그렇게도 하고 뭐 영국에 가서도 쇼하고 뭐 파리에 가서도 화보 촬영하고 이런 것도 하고 그 BTS 진 씨가 진짜 도포 입고 가 쓰고 공항 패션에서도 너무 지금은 너무 사진에 안 나오지만 그런 게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그냥 정말 한복을 너무 사랑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우 박중근 배우는 내가 너무 공주처럼 이뻐하는데도 그냥 한복을 희미한 색 말고 본인답게 하고 싶다. 본인이 직접 와가지고 골라서 이번에 또 입어주고
그런 응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한복인들이 가는 길이 대여도 저희는 안 하거든요. 거리에 호락호락하지 않고 쉽지 않은 이 상황에서 그런 게 감동이에요, 그냥. 네. 아니 박술련 선생님 지금 입으신 한복도 너무 예쁜데 아까 스타들이 입은 것들도 굉장히 뭐 색감이나 디자인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한복 입어봤을 때 한복이 다리가 되게 길어 보여서 저는 좀 좋더라고요. 근데 체형별로 혹시 한복을 예쁘게 잘 입는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뭐 박중곤 공주처럼 아담 한번 들일수록 더 쨍한 색, 선명한 색. 원래 우리 한복의 전통은 원색이잖아요. 고운 거, 축복의 날이잖아. 근데 대부분 요즘엔 흐린 색, 언제부턴가 어느 문화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흐린 한복을 입은 거는 국상을 당했을 때, 나라에 이제 왕이나 왕비나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흐린색. 그런데 지금은 다 흐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쨍하게 입으면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큰 사람들은 저는 그냥 아무거나 나는 잘 어울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키가 아담한데 너무 색깔 대비를 많이 해도 뒤에서 보면 작아 보이고 뭐 그런 차이고, 제일 한복을 잘 입는 건 우리나라 옷이니까 예쁘게 입어야 된다는 책임감. 그리고 생각, 자부심, 패션은 어차피 자신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됩니다. 한복은 우리가 주로 경사스러울 때 입는데 특별한 용도로 한복을 입은 분도 있다면서요. 그럼요. 한복은 때와 장소가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이제 때 항상 이렇게 어떤 신부들이 와서 옛날에는 꼭 한복을 한 벌, 세 벌 중에서 한 벌 한다 그러면 산소를 가잖아요. 인사하러. 근데 지금은 산소 가는, 한복 입고 산소 가는 그림을 거의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꼭 옥색 치마 저고리나 이렇게 하얀색이나 아니면 감색 치마, 곤색이라 그러죠. 곤색 치마에 아이보리 저고리를 입고 산소는 가고, 평소 결혼식엔 저는 굉장히 밝은 색을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게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입던 문화라고. 저는 열심히 우리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옷을 만들어서 인사동에다 많이 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뭐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생 철학이랄까요? 내가 47년 한복을 지으면서 느꼈던 점이랄까요?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항상 누구 오픈식에도 보낼 때 늘 처음 같은 마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처음 같은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복을 오픈할 때 그 생각을 가지고 진짜 운영하면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래, 그때를 생각하자, 그때를 잊지 말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입고 오신 한복도 그렇고 영상으로 본 한복도 정말 우리 옷이 참 곱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술련 선생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덥습니다. 오늘 날씨도 어떨지 궁금한데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삼복 중에서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절기 중복입니다. 유난스러운 더위에 서울은 11일째 열대야를 보였고요. 현재 기온도 30.3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원 태백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 산간과 추자도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건데요. 폭염은 당분간 쉽사리 꺾이지 않겠습니다. 오전부터 30도를 쉽게 넘어서면서 한낮 기온도 높게 나타납니다. 서울이 36도, 전주 37도를 보이겠고요. 대전은 무려 38도까지 크게 지속겠습니다. 기온이 특히 높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에는 한때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가 내려야 이 더위도 한풀 꺾일 텐데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강렬한 햇볕과 함께합니다. 기온도 주말까지는 35도를 웃돌겠습니다. 해상의 물결이 높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 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너울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휴가철에 해안가 방문하실 때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요즘에는 뭐 특별히 삼복에만 덥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계속 덥지만 네. 그래도 오늘 중복 더위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덥고요. 이 더위가 주말까지도 비 소식 없이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중복을 맞아서 몸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된 보양식 한번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의 세상 Save the next channel A